지금 여러분의 집 가장 따뜻해야 할 것일 온도는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 혹시 오늘 아침 보일러 버튼을 누르며 그 온기가 지구 반대편에 어느 낯선 해협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 하나에 좌우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따뜻함이 사실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에너지 전쟁터의 최전선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밤 당신의 거실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면 그건 단순한 기상 예보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건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물리 법칙마저 비웃는 듯한 마법 같은 기계가 우리 집 보일러의 자리를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만큼의 전기를 넣으면 5만큼의 열을 뱉어내는 이 기술. 가스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던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240조 원짜리 게임 체인저가 지금 대한민국 두 거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집안에서 마주하는 온도의 의미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지구 반대편의 총성 소리에 우리 집 난방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그 사건이 터졌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전 세계 LNG의 20%가 지나가는 그 숨통이 막히자마자 국제 가스 도매 가격은 단 며칠 만에 61% 폭등했습니다. 단순히 고지서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가스 공급 자체가 20억 세제곱미터나 증발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에너지 안보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국제기구가 이례적으로 인류의 위기라는 무거운 표현까지 동원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박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값이 치솟는데 정반대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물리 법칙상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 게 당연한 세상이죠. 전기를 1만큼 썼으면 1만큼의 열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놓은 이 기계는 무려 4.9의 열을 뱉어냅니다. 2를 넣었는데 5가 나오는 마법.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게다가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심지어 일반 가정집 난방비가 53%나 줄어드는 실증 결과까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 하나가 지금 240조 원짜리 글로벌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가스 없이, 기름 없이도 5배 더 따뜻한 집. 인류가 수천 년간 지켜온 태우는 난방의 시대가 저물고 옮기는 난방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뒤 우리 집 난방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위에서 삼성과 LG가 왜 사활을 걸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240조 원짜리 전쟁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 2026년인가? 유럽은 이미 4년 전에 그 공포를 겪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파이프라인이 잠기자 유럽인들은 거실에서 외투를 입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죠. 남의 나라 군대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 집 거실 온도가 결정되는 이런 비굴한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 유럽의 히트펌프 시장은 1년 만에 105% 성장했습니다. 가전 역사상 이런 폭발적 성장은 전례가 없습니다. 보통 가전 시장은 외서 10%만 자라나도 대박이라 부르는데 시장 자체가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이제 그 충격파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중동이 뚫리면 유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니까요. 보일러 가스비가 10만 원 나오던 게 30만 원, 50만 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히트펌프가 구원자로 떠오른 겁니다. 도대체 히트펌프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은 만드는 게 아니라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에어컨을 떠올려 보세요. 여름에 방이 시원해지죠. 그 시원함은 어디서 올까요? 방 안에 열을 밖으로 퍼다 날랐기 때문입니다. 히트펌프는 이걸 겨울에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밖이 영하 15도라도 공기 중에는 미세한 열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히트펌프는 그 미세한 열을 압축 기술로 꾹꾹 눌러서 실내로 끌어옵니다. 1kW의 전기를 써서 4.9kW의 열을 낸다는 건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밖에서 공짜로 에너지를 훔쳐와서 증폭시켰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가스보일러는 효율이 90%입니다. 2를 넣으면 0.9만 열이 되고 0.1은 굴뚝으로 사라지죠. 그런데 히트펌프는 1을 넣으면 4.9가 됩니다. 효율 차이가 5배입니다. 가전 역사상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치 LED 전구가 백열등을 단번에 박멸했듯이 지금 난방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서 히트펌프로 바꾸면 탄소 배출량이 60%까지 줄어듭니다.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을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왜 안 썼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히트펌프는 추우면 바보가 되는 기계였습니다. 영하 15도 한파가 닥치면 효율이 급락하고 한국의 온돌 문화에 필수적인 70도의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유럽의 미지근한 난방에는 맞았지만 한국의 펄펄 끓는 온도를 책임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누가 깼을까요? 네, 바로 삼성과 LG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6년 4월 출시한 히트펌프 보일러는 영하 15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70도의 고온수를 뿜어냅니다. 그동안 히트펌프가 넘지 못했던 온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특히 양평에서 진행된 실증 테스트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쓰던 집을 바꿔 달았더니 난방비가 53% 줄어들었습니다. 영하 15도에도 멈추지 않는 온수라니, 이건 단순히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한국 주거 문화의 대혁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삼성과 LG의 전략입니다. 두 회사는 왜 이 시장에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보일러 몇 대 더 팔려는 게 아닙니다. 이 기계는 향후 20년 전 세계 빌딩과 데이터 센터를 제어하는 에너지 플랫폼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은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의 테스트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기계를 죽어라 돌리며 데이터를 뽑아내죠. 여기서 탄생한 것이 데프로스트 AI입니다. 히트펌프는 추울 때 성에가 끼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삼성은 진짜 서리가 낄 때만 정밀하게 이를 녹입니다. 아무 때나 에너지 낭비하며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가정부 같은 거죠. 삼성의 큰 그림은 더 거대합니다. 2025년 11월 삼성은 독일의 공조 전문 기업 플락투 그룹을 15억 유로에 인수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발열 때문에 미친 듯이 냉각이 필요한데 히트펌프 기술과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은 사실상 한 뿔입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빌딩 한 채에 냉난방, 서버실 냉각, 공기질 관리까지 모든 걸 삼성의 플랫폼이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가전회사가 빌딩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죠. 반면 LG전자는 어떤가요? LG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6월 북유럽의 온수강자 OSO를 인수하며 추위에 강한 노르웨이의 기술력을 통째로 흡수했습니다. LG의 강점은 부품입니다. 히트펌프의 심장인 컴프레서를 직접 만드는 것이죠. 코어테크라 불리는 인버터 기술은 상황에 따라 운전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합니다. 특히 영국 옥토퍼스 에너지와의 협업은 압권입니다. 영국 최대 전력사와 손잡고 전기가 쌀 때만 골라서 히트펌프를 돌리는 크라켄 시스템을 도입했죠. 영국의 변덕스러운 전력망과 LG의 기계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데우는 겁니다. 이건 난방기가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에 가깝습니다.
삼성은 강력한 하드웨어와 빌딩 인프라로, LG는 현지 생태계와 부품 경쟁력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만데? 사실 초기 설치비는 1,000만 원 수준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런데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정책에 따라 최대 70% 금액으로는 980만 원까지 보조금이 나옵니다. 실제 소비자가 내는 돈은 4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4년 정도만 쓰면 난방비 절감분으로 그 비용을 다 뽑아냅니다. 그 뒤로는 평생 가스비의 절반만 내고 사는 겁니다. 이게 경제의 선순환 아닐까요? 물론 장벽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실외기를 둘 곳이 부족하고 단지 전체 전력망을 새로 짜야 합니다. 가스 업계는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수소 보일러라는 허상을 미끼로 던지며 소비자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죠. 마치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 내연기관 업체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유럽은 이미 가스보일러 신규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오늘 가스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반도체로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산업의 축은 에너지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하 15도에서도 70도의 온수를 뿜어내는 기계, 가스 없이도 5배 효율을 내는 기계. 이 기술의 중심에 한국의 두 기업이 있고 우리가 그 시장의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의 보일러는 곧 여러분의 미래 경제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거대한 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회에 올라타야 하는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일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가스비 인상의 공포인가요? 아니면 기술의 혁신인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10년 뒤 우리 집 난방기가 왜 삼성 아니면 LG인지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